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양. 이슈맨입니다. 아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꾸 부담스럽게 이렇게 안 쳐다보셔도 돼요. 오늘 좀 아, 재밌는 이슈 많이 아니요, 제가 가져오셨습니까? 좀 알린 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일단 코인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불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록 쪽에 뭐 ETF 건으로 인해서 지금 기대로 엄청나게 장은 좋아졌는데 거의 지금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네, 뭘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다가 일단은 그래도 좀 뽑아왔습니다. 오, 이 지금 장이 이렇게 막 좋아지면은 네.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에서 막 이슈를 막 던지는데.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개별 종목으로는 이전과 크게 다른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안타깝지만. 전체 장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뭐 건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죠? 그게 차지하는 파이가 너무 커서 네. 어쨌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뉴스부터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 뉴스인데요. 이게 지금 일단은 ETF 건을 보시면은 뭐 수정서를 뭐 제출했다는 얘기도 뭐 여기저기 나오고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오늘 또 스위스 쪽 뭐 자산 네네, 관리사에서 그래서 또 신청 또 네, 새로 했다. 또 신청에 들어왔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10만 달러의 시드머니를 이제 출범 뭐 투자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기사 보면서 네, 뭐야 10만 달러라니. 네, 뭐 블랙록이 10만 달러 넘으면은 우리 그냥 한 1,000원 꼽아놓고 그렇죠. 뭐 해놓은 느낌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지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이나 무슨 원자재 같은 그런 ETF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제 재료를 사서 넣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드머니를 이제 펀드 출시를 위한 그러니까 시드머니라는 것은 결국에 펀드 출시를 위한 최초의 공식 자본 조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무슨 의미냐면은 블랙록에서 이제 그 조달했다고 하지만은 이 시드머니를 이제 정식적으로 대준 곳이 블랙록 산하의 그 자회사예요. 네. 블랙록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라는 이 재무나 투자를 담당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시드머니를 박아 넣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드머니를 함으로써 이제 그 지분 관계로 이제 엮이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 시드머니를 넣으면서 지분을 확보한 거죠. 자회사가 여기 ETF에 ETF에 지분이 또 생긴다. 네, 지분을 확보한 셈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권한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떤 부산물들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에어드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드포크로 생성되는 또 어떤 코인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ETF 상품이랑 연결됐을 때 뭐 어떤 이런 에어드랍이나 그 부산물들에 관한 이런 그 권한을 네. 이쪽에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블랙록 쪽으로도 나눠줄 수도 있고 ETF 투자자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10만 달러 같은 그 작은 돈으로 이런 권한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네네. 거기 투자했던 그 지갑이 노출돼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지에 대한 권한 같은 게, 그러니까 이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ETF 그 펀드에 대한 의사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거 지금 생각도 못했던 네네.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단순한 10만 달러의 그런 시드머니라지만은 이쪽은 지금 그러니까는 ETF가 출시되고 나서 그 뒤를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뒤에 발생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뭐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뭐 에어드랍이든 아니면 뭐 하드포크든 네네.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에어드랍 시켜주는 그런 물량들을 대변하는 뭐 앞에 전면에 나서 있는 부분들에 대한 권한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는 이제 거래소들이 그걸 했다면 그렇죠. 여기서는 저 지갑으로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네,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시드를 확보해서 들어왔다는 게, 주주 지분을 이제 확보한 거죠. 네, 음, 소량의 금액으로 인해서. 어, 네. 그래요. 10만 달러로 블랙록에서 지분을 확보한다고? 어쨌든 이런 이게 자회사 뭐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엮여서 이게, 꼭 자회사 해야 됩니까? 그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라고 하면 아들 자자인데.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굳이 이렇게 또 힘들게 방송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어쨌든 제가 그렇습니다. 블랙록의 예, 메리 핑크를 아버지처럼 아,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네. 전화해야 되겠네. 아빠. 아, 맨날 뭐 전화한다 그러지 마시고, 네. 어쨌든 네, 첫 번째 뉴스는 그렇습니다. 그 뭐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뭐 일주일간 이렇게 내내 이제 비트코인 ETF 관한 얘기가 네. 나누긴 했는데, 그거 또 블랙록 관련해갖고는 또 예, 돈은 또, 새로운 뭐 2억 달러 정도의 어, 예, 자금이 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찐인가요? 그거 모르죠, 사실. 근데 어, 블랙록에 관한, 아니, 그러니까 블랙록뿐만 아니라 ETF에 관한 어떤 숫자는 저는 사실 안 보긴 해요. 왜냐면은 그 규모 자체가 워낙 뭐 누구는 몇십억 달러, 누구는 뭐 몇백억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음, 그거는 솔직히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음. 네네. 저, 어느 정도의 규모와 그 가치가 창출될지는 저는 아예 그냥. 오늘 저는 이 기사 보고, 네네. 그 2억 달러 네네네. 보고는, 예, 그 돈은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확실한 오피셜이 아니기 예.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품이 이제 승인되고 오픈되고 난 뒤에 들어올 자금의 규모를 예상한 정도라고 보는데, 네네. 예,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지금 소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 돈이 그래 들어올까, 당장. 제 예, 생각에 뭐. 근데 뭐 블랙록인데 겨우 2억 달러?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어, 네. 아유, 끈값이다. 예, 자산운용 규모가 1경인데 2억 달러 가지고 무슨 예. 이 스케일이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네.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도지코인 관련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몇 달 전에 결제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네네. 미국의 12개 주에서 결제 라이선스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 도지에 관한 또 얘기가 뭐 최근에 사이버 트럭을 또 출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코드를 또 누군가 뜯어보니까 결제 쪽에서 뭐 도지코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이런저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되는 듯해요. 지금 상태를 뭐 보니까. 사이버 트럭을 살 때 도지를 쓴다는 얘기인지, 근데 뭐, 그 지금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되지는 않더라도 거기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뭐 합니다. 일단은 저런 결제, 그 특히나 이제 엑스닷컴이죠. 네, 예, 엑스닷컴. 일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결제, 특히나 지금 엑스닷컴에서 추구하는 방법은 일단 단순한 소액 결제라기보다는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진행되는 네, 결제 송금 결제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뭐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사실 또 글로벌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될 거니까 네, 네. 암호화폐로 하면 사실 또 국경의 제한이 없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일론이 예, 트위터에서 쓰는 별도의 토큰을 만드는 게 아니면은 아니라고도 얘기했죠. 뭐 출시할 계획이 지금 없다고. 도지 비트 기본이 엑스닷컴은 이전에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작업들을 많이 아, 해놨습니다. 네, 네. 예, 그것도 결제랑 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좀 이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어요. 같은 자 비트코인에서 포크되어 있는 라이트코인에서 포크된 도지코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그 전송의 똑같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네. 접근하는 방식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어딘가쯤에서 이게 접점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습니다. 네, 기술적 네. 요소로서. 어쨌든 결제라고 하는 부분들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는 송금 결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라이센스죠. 그렇죠. 라이선스고 라이선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하면요. 금융 장비들에서부터 보안 네, 네. 프로세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금액이 그냥 원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60억이 넘어요. 최소 금융 관련된 라이선스를 네, 받으려고 하면 기본 자본이 그렇게
베이스 깔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딴다는 게 그냥 신청해서 받아지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또 예. 암호화폐 프로젝트 측에서도 또 결제 라이센스를 못 따서 또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예. 페이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비즈니스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것 같다. 네. 예,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로 또 12월 6일은 오늘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내일이겠지만 도지코인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도지코인의 생일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걸 먼저, 그거를 주제를 했어야 되죠. 아니, 그걸 먼저 어떻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좀 도지 겹쳐서 사요? 좀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사님이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저한테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요? 사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요? 멍. 멍.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갈게요. 네.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흐뭇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 랠리를 한국 쪽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뭐 그런 비슷한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달러보다 이제 비트코인 한정에서 거래량이 네. 원화가 추월해서 이제 1등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알트 쪽은 이제 뭐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마켓이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을 일으켰다는 거는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이거는 진짜 이제 한국의 힘인가, 정말로. 그래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피아트잖아요, 원화가. 그걸로 그냥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런 환경이 점은 있으니까. 쉽죠. 예. 그런 뭐 시장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업비트나 빗썸 뭐 이런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의 그런 뭐랄까 불편한 그런 점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런 네네. 부분들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 사실 음모론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사실적인 베이스도 좀 있었던 게 2017년도에도 보면 사실 거래량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거래량들이 엄청 터졌어요. 네네. 근데 그 거래량들에서는 이전에 2017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중국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마찬가지 지금도 예, 엔캐리 자금은 일반적인 투자사들이나 아니면 일반 엔캐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금 엔화가 많이 싸니까 네, 그런 자금들의 활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공공연하게 도는 얘기기도 해요. 뭐 그거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뉴스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우리나라만 사실 거래소 간의 이동들 할 때 좀 많이 빡빡하잖아요. 네네. 예,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고 신원 증명에 대한 부분들도 트래블룰이 제일 크죠. 예,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 진행한 측면이 왜 있겠냐는 거예요. 아, 이게 네네. 돈에 이게 섞여서 나와서 이게 국내 그래서 금융 당국도 제일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게 그런 이제 섞이는 거, 예, 네. 세탁하는 데 쓰이는 세탁도 그렇고 부분들, 유출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돈들이 들어오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고민할 내용은 아니고 뭐 금융당국이 이거는 네. 예, 뭐 잘 그걸 하겠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사실 원화 차트의 움직임이 환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강한 측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구간의 움직임이 좀 강한 측면들은 있다. 예, 뭐 이게 또 이후에 또 지금 이 갭이 생긴 게 또 조정을 하면서 또 맞춰질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들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그 케이스였죠. 이게 이게 얼마 전에 그 흥미로운 뉴스가 이게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냈던 게 한국의 투자 스타일이 네네. 레버리지를 참 좋아한다. 아, 인생 네네. 한방. 제목이 그거였어요. 인생 한방. 네. 이 기사도 근데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온 기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네, 예, 한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게 되면 네네. 예, 거의 끝장날 것 같다는 느낌도 아, 들긴 예.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워낙 거래량이 달러를 압도해 있다는 의미 속에, 우리나라는 선물 시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코인. 근데 현물로만 이렇게 압도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라도 이제 선물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약간 폭주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는 국내도 이제 해외 이렇게 ETF 상품 금융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미국 ETF 지금 이제 승인 여부에 대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상품이 되면은 이제 자금의 유출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국내에도 해당되는 상품들이 나올 걸로 보고 네, 네. 예, 그 과정에서 또 역시 선물, 기존에 해외에 있는 뭐 선물 관련된 ETF,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예, 이런 상품들이 국내에도 이렇게 갖춰지게 되면 사실상 이제 시장 규모가 갑자기 확 커져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역시 우리 계속 얘기되지만 이제 개인이 뭘 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시장으로 네, 네. 도래한다. 뭐 그런 관점으로도 보고는 있어요. 저런 부분들이. 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인생 한박이랍니다. 놀이의 민족 아닙니까? 네. 그거랑 놀이하고 같습니까? 저는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장은 뭐 좋아졌지만 그렇게 흥미로운 소식은 없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 되면 네. 이슈가 막 쏟아질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길 이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모든 지금 이슈를 빨아들이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네, 하는 네, 요소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막 모든 이슈를 거의 다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름도 블랙록입니다. 예, 네. 이 부분들에서 이제 알트들의 움직임들, 결국에는 이 자금들이 일정 부분 고점대에 다다르면 또 알트로의 전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춰서 또 알트들에서도 또 좋은 이슈들이 막 연이어서 나오지 않겠는가.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 이슈도 잘 준비하시는 거죠. 네, 그래야죠. 제가 재밌는 요소를 던져줬는데 잘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앙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 이슈에 이슈맨에 대해서 응원들을 하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야지 이슈맨이 또 기운이 나서 주간 이슈 또 확실하게 또 팝니다.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네. 많이 달아드릴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네. 내용들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죠. 그 블랙록의 ETF 10만 달러 예치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후 상품이 선정되고 난 이후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네. 요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애들이 지금 꼼꼼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는 요소들이 크다는 거고. 세계 최대 전문가들 집단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위터, x.com에서의 결제 라이선스 획득한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로 확 펼쳐지는 과정들, 이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한국이 인생 한방, 이쪽으로 지금 계속 해외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오픈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해외 VC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들어와. 이거로 여러분들 이 시기 때 준비 잘 하시고 내년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굿.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슈 재밌게 보셨습니다. 다음 주도 이슈맨이 또 흥미로운 주제 많이 가져올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